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과정은 코스 프로라고 해서 코딩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의 약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코딩이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컴퓨터 언어로 명령어를 작성하는 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급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프로라는 자격증 시험은 YBM IT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YBM IT 사이트 들어가셔서 시험 접수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 프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고 구현하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수정하는 디버깅 작업까지 하셔서 프로그램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데 저희는 파이썬을 준비할 거고요. 시험을 끝내시고 나면 바로 취득 점수와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능력 수준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이런 백분율의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자격증 시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1급과 2급은 시간과 난이도에서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일단 저희는 2급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문제는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은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2문제, 그리고 부분, 빈칸을 채우거나 오류가 난 곳을 일부 수정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의 배점은 달라요. 아무래도 완성하는 부분은 점수가 높고 보통 한 문제당 140점 혹은 150점 이 정도가 되고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한 80점, 90점 그렇게 배점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 10개를 여러분이 푸는 거에 따라서 전체 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세요. 그래서 600점 이상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시험 화면 구성 예시 모습인데 이건 제가 YBM IT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예요. 왼쪽 위에 보시면 문제 번호가 있는데 요즘은 문제지가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왼쪽이든 아니면 오른쪽이든 문제 번호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문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그런데 꼭 문제를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1번 푸시다가 안 되면 2번, 3번 다음 문제 넘겨도 괜찮아요. 자, 문제 번호가 있고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처음엔 좀 많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잘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코드를 작성하는 편집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파이썬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이네요. 3번 창에서 작성을 하시고 나서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실행을 누르세요. 실행을 누르면 이 5번이라는 곳에서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 혹시 오류가 발생했다면 여러 번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계속 수정과 실행을 반복하셔서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행하면서 바로 저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하면 구성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했는데 먼저 파이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덜란드의 이분이 개발한 언어이고요. 1989년도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는 중에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줄 뭔가를 찾다가 옛날부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여서 1991년도에 완성하여 외부에 공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또 짓게 됐냐면 그분이 좋아했던 TV 채널 이름이래요. 자, 이것이 몬티 파이썬에 날아다니는 서커스라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엄청난 팬이어서 이름을 파이썬이라고 지었다고 하고, 파이썬의 사전적인 의미는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의 아이콘을 보시면 뱀 두 마리, 이렇게 뱀 두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파이썬의 시작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파이썬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무료예요. 예, 무료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문법이 간결하고 명령어를 작성하시는데 전공자가 꼭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 비전공자도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전공자라서 그런 거지 프로그램 자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하여서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의 파이썬을 사용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겠죠, 그죠? 그 사용자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자기 것으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라이브러리도 제공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IoT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웹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코스프로 2급 자격증은 여기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격증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많은 강화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중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우리 이런 명령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파이썬 언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형 기능의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대화하듯이 A라는 말을 하면 B라는 대답을 해주듯이 대화형 기능이라고 하고 인터프리터가 그냥 그런 뜻이에요. 대화한다 라는 뜻이에요.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고 계시는 이 창은 나중에 같이 열어보겠지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열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A는 2부터 프린트 A 더하기 B 여기까지 세 줄을 입력했을 때 엔터를 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B에는 2가 있고 아니 A에는 2가 있고 B에는 3이 있고 프린트 하시오. A와 B를 프린트 하세요 하니까 5라는 값이 나왔죠. 결과를 바로 확인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제가 또 A와 B에는 문자를 적어 봤고요. 그리고 A와 B를 쉼표를 이용해서 프린트, 인쇄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녕 파이썬이라고 문자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오류가 났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실행 결과를 바로 보여주니까 다음 코드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동적인 데이터 타입 결정. 자, 데이터, 자료의 타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숫자는 덧셈을 할 수 있지만 문자는 덧셈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적은 자료가 숫자 자료인지 문자 자료인지 이런 걸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으로 알려준대요. 어떤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A는 5부터 C는 5.5까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5는 숫자고요. 그 중에서도 정수. B는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문자. 5.5는 소수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보세요 라고 하고 타입이라는 어떤 명령어를 적어봤네요. 타입이 이제 유형이 무엇이냐, 자료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보니까 A는 int, 바로 정수라는 뜻이고요. B는 string, 문자라는 뜻이고 C는 float, 소수라는 뜻이에요.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내가 별도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알려주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3번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필수입니다. 자, 코드를 작성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은 들여쓰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면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도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칸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탭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탭키를 이용하셔가지고 탭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네 칸, 또 누르면 네 칸, 이렇게 해서 반드시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백과 탭을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스페이스바 4칸 줬다가 어떨 때는 탭 눌렀다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통일을 하는 걸로 탭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true가 있고 true가 있는데 제가 한 true에는 t를 대문자로 또 하나는 소문자로 적었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대문자 t로 true인지 소문자 t로 true인지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다른 거 몰라도 이 3번과 4번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외에는 간단하고 쉬운 문법,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비해서 쉽다.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이 얼마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인가 인기 순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우개. 자, 2022년 11월 달 기준으로 티오베라는 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가 있고 파이썬이 1등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도 1등이에요. 자, 이 순위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는 엔지니어의 수, 관련 강좌, 구글 같은 등에서 검색 횟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기 순위를 구했답니다. 계속 1위를 지킬 것 같은데요. 그죠?